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표면 결함 감지를 위한 세그멘테이션 기반 딥러닝 접근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2019년 르블리아나 대학과 콜커터 그룹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산업 현장의 품질 관리 문제에 딥러닝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과 필요성을 짚어보고 기존 기술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이어서 본 논문이 제안하는 모델을 상세히 살펴보고 광범위한 실험 결과를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표면 불량 검출은 제품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단계입니다. 과거에는 숙련된 작업자가 직접 육안으로 검사했지만 이는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지고 생산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기존 머신 비전 시스템은 특정 제품에만 맞게 설계되어 있어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매번 재설계가 필요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딥러닝 기반 자동 결함 탐지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특히 적은 데이터로도 학습 가능한 모델이라는 점이 기존 접근법과의 차별점입니다. 전통적인 머신 비전 기술은 제품의 표면을 필터링하거나 특징을 직접 추출하여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제품이 조금만 바뀌어도 시스템 전체를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딥러닝 기반 방법들이 등장했지만 수천 장의 불량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며 실제 공장에서는 불량품이 드물어 학습용 데이터 확보가 어렵습니다. 즉 데이터 부족 문제가 딥러닝 실용화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제안하는 모델은 2단계 구조입니다. 핵심은 이미지를 통째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픽셀 단위의 세그멘테이션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인 분할 네트워크는 결함의 정확한 위치를 픽셀 단위로 학습합니다. 이 접근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단 30장의 분량 이미지가 주어지더라도 각 이미지가 수백만 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백만 개의 픽셀 샘플로 학습하는 것과 같은 데이터 증강 효과를 냅니다. 이는 적은 샘플로도 과적합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인 결정 네트워크는 앞서 학습된 분할 네트워크에 풍부한 정보들을 입력받아 최종적으로 이미지에 결함이 있다 없다를 판별하는 이진 분류기입니다. 이 그림은 제안하는 전체 아키텍처의 상세 구조입니다. 왼쪽이 분할 네트워크, 오른쪽이 결정 네트워크입니다. 보시다시피 분할 네트워크는 11개의 합성곡 층과 3개의 맥스플링 층을 거칩니다. 최종적으로 1024 채널의 고차원 특징 맵과 1곱하기1 컨브를 거친 1채널의 분할 출력 맵이 생성됩니다. 결정 네트워크는 이 두 가지, 즉 1025개의 채널을 모두 입력받아 자체적인 3개의 컨브 풀층을 더 거친 후 글로벌 풀링을 통해 단 하나의 값, 즉 결함이 존재할 확률을 출력합니다. 분할 네트워크의 설계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바로 넓은 문맥을 보면서도 미세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넓은 문맥을 위해 일반적인 3 곱하기 3 대신 5 곱하기 5, 심지어 15 곱하기 15의 매우 큰 커널을 사용해 수용 영역을 극대화했습니다. 동시에 미세한 디테일을 보존하기 위해 다운샘플링 시 스트라이드 컨볼루션이 아닌 맥스플링을 사용했습니다. 스트라이드 컨볼루션과 이 정보를 평균화시킨다면 맥스플링은 비록 극의 작은 균일일지라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다음 레이어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결정 네트워크입니다. 단순히 분할 맵에서 가장 큰 값을 취하는 방식은 노이즈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델은 1채널의 분할 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분할 직전에
1024 채널 고차원 특징 맵을 함께 입력받습니다. 여기에는 훨씬 풍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분할 맵을 초입과 최종단의 쇼컷으로 연결하고 자체적인 컨버풀 층을 두어 픽셀 정보가 아닌 결함의 전체적인 형태와 같은 글로벌 문맥을 학습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학습 전략도 중요합니다. 이 두 네트워크를 동시에 학습시키는 것은 손실 스케일이 달라 불안정했습니다. 따라서 1단계에서 분할 네트워크를 픽셀 단위로 먼저 학습시킨 뒤 2단계에서는 이 가중치를 동결시키고 결정 네트워크만 이미지 단위로 학습시켰습니다. 또한 정상 샘플이 불량 샘플보다 8배 가까이 많은 극심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 배치마다 정상과 불량 이미지를 번갈아 강제로 샘플링하여 1대1 비율로 학습시켰습니다. 먼저 코드 분석을 하는데 먼저 학습 설정 부분입니다. 이 코드는 GPU를 자동으로 사용하고 이 데이터셋에서 정상과 불량 두 클래스로 학습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704 곱하기 256으로 줄여서 학습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와 로딩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미지 크기를 맞춰주고 블러와 좌우 반전을 넣어서 모델이 다양한 불량 패턴에 잘 적응하도록 데이터 증강을 합니다. 그 후 샘 데이터와 데이터 로더를 이용해 배치 단위로 데이터를 공급합니다. 루프에서는 입력 이미지를 모델에 넣어서 결합 영역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얻고 아이스 로스로 정답 마스크와 비교합니다. 그 값을 기준으로 역전파를 수행해서 가중치를 매번 업데이트합니다. 검증 단계에서는 학습된 모델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얻어진 예측 마스크를 세그아웃 JPG로 저장해서 실제로 어떤 영역을 불량으로 인식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 클래스에서는 트레인과 밸류 기반으로 이미지와 라벨 마스크를 한 쌍으로 불러옵니다. 그 다음 앞에서 정의한 트랜스폼을 적용해서 학습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합니다. 세그 네트워크는 여러 개의 컨볼루션 층을 거치면서 표면의 질감과 결함 패턴을 특징으로 추출합니다. 마지막 두 레이어에서 전체의 피처 맵과 1채널짜리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동시에 출력하는 구조입니다. 나이스 로스는 예측 마스크와 실제 마스크의 겹침 정도를 최대화하도록 만드는 손실 함수입니다. 불량 영역은 이미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런 식의 손실 함수가 일반적인 크로스 엔트로피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전체 흐름을 정리하자면 먼저 데이터셋이 이미지와 마스크를 읽어오고 세그 네트워크와 이를 입력받아 결합 영역을 픽셀 단위로 예측합니다. 나이스 로스를 통해 예측 결과와 정답을 비교하며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고 검증 단계에서 IOU와 결과 이미지를 통해 성능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이번은 모델의 실행 결과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왼쪽 이미지는 데이터셋의 실제 원본 이미지로 금속 표면의 미세한 결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회색 텍스처 이미지입니다. 오른쪽은 학습된 모델이 예측한 결합 마스크 결과입니다. 모델은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아 각 픽셀 단위로 결합 여부를 분류했으며 회색띠처럼 보이는 부분이 모델이 결함으로 인식한 영역입니다. 이 결과는 이 원본 이미지에 대한 예측으로 실제 불량 라벨과 비교했을 때 모델이 표면에 세밀한 결함 부위를 성공적으로 검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에폭 정도만 학습한 초기 모델이라 예측 영역이 완벽하지 않지만 논문에서 제안한 구조가
결함 위치를 전반적으로 잘 잡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험은 이 데이터 본 연구팀이 직접 구축한 실제 산업용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전기 정류자 표면에 미세 균열을 촬영한 고해상도 이미지입니다. 데이터셋의 구성이 매우 중요한데 총 399장의 이미지 중 결함이 있는 불량 이미지 단 52장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상 이미지입니다. 3폴드 교차 검증을 사용했으니 한 번에 학습에 사용되는 불량 이미지는 약 33장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실험은 어노테이션 정밀도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픽셀 단위로 완벽하게 마스킹하는 작업은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밀한 수동 마스크로부터 마스크를 적당히 팽창시킨 관대한 마스크, 그리고 단순히 네모박스를 치는 저비용 마스크까지 다양한 유형의 어노테이션으로 모델을 각각 합숙시켜 보았습니다. 과연 비싼 돈을 들여 완벽하게 마스킹하는 것이 필수적인지 확인해 본 것입니다. 실험 환경은 3폴드 교차 검증, 배치 사이즈는 1로 설정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델의 평가는 세그멘테이션의 IOU가 아니라 이미지 전체에 대한 분류 성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지표를 사용했는데 주 평가 지표는 불균형 데이터셋에 적합한 에버레이지 프리시전, 오탐 미탐 개수,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100% 재현율 달성 시의 오탐 수입니다. 100% 재현율이란 단 하나의 불량도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때 발생하는 FP는 작업자가 추가로 수동 검사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어블레이션 실험입니다. 과연 2단계의 결정 네트워크가 꼭 필요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결정 네트워크 대신 단순한 로지스틱 회계 모델을 붙인 것과 제한 모델을 비교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제한하는 결정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 AP가 68.2%에서 99.9%로 크게 향상되었고 오검출 개수도 4개에서 1개로 줄었습니다. 이는 결정 네트워크가 분할 맵의 고차원 특징과 글로벌 문맥을 학습하는 것이 성능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의 영향입니다. 첫째, 분할 네트워크의 손실함수는 MSE보다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했을 때 평균 7% AP가 향상되어 훨씬 우수했습니다. 둘째, 이미지 해상도를 절반으로 줄이면 평균 5% 성능이 하락하여 고해상도 원본을 사용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90도 회전과 같은 데이터 증강은 태스크에서는 성능 향상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 논문의 매우 중요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과연 어노테이션을 얼마나 정밀하게 해야 하는가? 놀랍게도 작업자가 시간을 들여 정밀하게 마스킹한 것보다 마스크를 5픽셀 팽창시킨 관대한 마스크가 99.9% AP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회전된 네모박스 마스킹한 즉 레이블링 비용이 가장 저렴한 방식도 AP 99.7%라는 거의 동일한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비싼 픽셀 단위 마스킹 작업 없이 거친 어노테이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이는 산업 현장의 도입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한 모델 상용 SOTA
및 합계 SOTA와 정면 비교한 결과입니다. 왼쪽 그래프 AP에서 99.9%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운데 그래프 오검출 개수는 1개로 가장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단 하나의 분량도 놓치지 않는다는 엄격한 기준 하에서 제한 모델은 단 3개의 추가 수동 검사만 필요했습니다. 반면 상용 소타는 7개, 딥랩과 유넷은 각각 68개와 108개의 엄청난 추가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제한 모델이 모든 지표에서, 특히 산업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에서 SOTA를 압도했습니다. 실제 탐지 결과를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위쪽은 결함이 있는 이미지입니다. 제한 모델은 상용 SOTA인 BD가 놓친 마지막 열의 미세한 결함까지 정확한 탐지를 해냈습니다. 아래쪽은 결함이 없는 정상 이미지입니다. 제한 모델과 BD는 점수가 0에 가깝게 매우 깨끗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반면 딥램과 유넷은 정상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노이즈를 결함으로 오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 재현율에서 68개, 108개의 수동 검사가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산업 현장의 가장 큰 문제인 극소수 불량 샘플 문제를 투스테이지 세그멘테이션 접근법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단 25개에서 30개의 불량 샘플만으로 99.9%의 AP를 달성하며 SOT 모델을 압도했고, 산업계가 요구하는 100% 재현율 기준에서도 수동 검사율을 0.75%로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값비싼 픽셀 단위 마스킹 대신 거친 어노테이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현업의 도입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